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혼과 마음의 일치 두 번째 시간이죠.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할 때는 이렇게 물리적 위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영혼과 마음의 위치를 이렇게 상정해 봤습니다. 보통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곳이라고 한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다시 말해서 머리라고 보셔도 되고요. 영혼은 가슴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마음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사고, 생각, 논리 이런 쪽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논리적이거나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직관 또는 직감, 느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라는 부분은 이렇게 박스를 딱 연상시켜 놓으시면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상자 안에 가둬둔 것이죠. 그래서 이 바깥을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머리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존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이것을 깨울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잠들어 있다,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펜듈럼에 갈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를 열고 나왔을 때 깨어난 영혼은 이 펜듈럼의 갈고리에서부터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외부 의도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태 공간에 있는 특정한 섹터를 가져올 수 있는 외부 의도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은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타프트 시리즈에 나오는 이 따은머리라고 하는 게 이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은머리 끝에 있는 부분, 이 우리의 등 뒤에 이 견갑골인가요? 등 뒤에 몇 센치 떨어져 있는 부분을 의식의 센터로 상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따은 머리라고 지칭을 한 것이고요. 이 머리를 따든 안 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위가 깨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곧 이러한 영혼이 깨어나서 마음과 일치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의식의 센터, 중심부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중요한 이유는 외부 의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외부 의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이러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외부 의도를 알아차리기도 힘들거니와 이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머리로 트랜서핑을 이해하고 내부 의도로 트랜서핑을 실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끔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의도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의지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트랜서핑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럼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지치게 돼 있고 결국은 제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면으로는 여러 가지 슬라이드 기법도 있고 우리가 트랜서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 자신의 존재가 이런 내면의 심장의 소리, 영혼의 소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의 직감 이런 것들에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발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입된 이러한 관념에 갇혀서, 이 관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박스 밖의 세상을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잠든 영혼을 깨우긴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가능태 공간, 외부 의도, 그리고 영혼의 속삭임 이런 것들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랜서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정리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9페이지 읽어볼게요. 영혼은 마치 아이처럼 실외에 팔을 벌리며 이 세상에 온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은 펜듈럼이 판치는 곳이다. 영혼을 어떻게 비유했죠? 아이처럼 비유했죠? 아이처럼 하면 가수가 떠오릅니까? 김동률의 아이처럼. 노래 참 좋죠? 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이 이제 영혼의 생명력,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소위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된다 했을 때는 이러한 아이 같은 것을 이제 유치하게 보는 것이죠. 사실 이 아이라는 것은 순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요. 맑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유치하다고 하면서 이 아이 같은 것을 이제 어른이 된다는 미명하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아이처럼 실로의 팔을 벌리며 이 세상에 온다. 이 영혼의 소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필요하면 받겠다고 하고 원하면 달라고 하고 갖고 싶으면 가지러 가고 이것이 이제 영혼의 소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영혼의 소리가 머리와 일치됐을 때 그것이 외부 의도라는 힘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정말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무슨 마법같이 여겨지고 그것은 비현실적인 거야. 이것은 공상에 속하는 거야. 이러한 현실의 논리에 따라서 이러한 영혼의 소리와 에너지는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 틀린 말이면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텐데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 펜듈럼의 질서에 의해서 또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스타에 의해서 현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이 옳고 맞고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이 펜듈럼의 세계는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은 펜듈럼이 판치는 곳이다. 펜듈럼이 판치는 곳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펜듈럼만 인식해도 트랜서핑의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펜듈럼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차원의 함정에 빠뜨린다.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적 차원이 그것이다. 펜듈럼이 파놓은 함정들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 함정, 감정적 함정, 에너지적 함정 그 기타 등등 여러 개의 함정이 있겠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펜듈럼이 쳐놓은 함정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치고 들어오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펜듈럼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만큼 달콤한 유혹들이 많이 있죠. 이 공통점은 뭘까요? 이 함정에 빠지고 나면은 이 영혼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함정이라는 것이. 정신적 함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현실이라는 미명하에 현실적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을 하죠. 논리와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그러므로 그것은 말이 안 돼. 이렇게 머리는 영혼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짓밟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내리 누르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 가지 함정이 작용을 합니다. 정신적 함정에 빠지면은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명철한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혼이 짓밟힙니다. 또 다른 방면에선 감정적인 함정이 있죠. 펜듈럼이 쳐놓은 감정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펜듈럼이 가장 잘 사용하는 감정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두려움, 죄책감과 두려움, 불안. 그 다음, 죄책감은 후회를 또 수반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감정들이 그런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두렵고, 뒤를 돌아보면 답답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자니 이래선 안 되는 것 같이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떠미는데 앞으로 나가면은 떨어져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찔려 죽을 것 같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계속 에너지가 펜듈럼한테 뽑혀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의 감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영혼의 감정이라는 것은 불안, 두려움, 죄책감, 후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배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 펜듈럼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의 불안이죠. 그것은 멈춰야 하는 것, 꺼려야 하는 것, 경계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만들죠. 영혼의 소리는. 하지만 펜듈럼은 그 모든
느낌들을 사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감정이죠. 그것을 왜곡된 감정을 사용해서 사실 생각을 한번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감정은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 함정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 정신적 함정에 빠진 그 관념에 따라서 뒤따른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들은 이러한 영혼의 느낌과는 거리가 멀죠. 펜듈럼이 만들어내는 뽑아 먹기 위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순수한 불안,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런 죄책감이 합당한 죄책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일이 아니라 이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고요. 이 실체를 잘 파악해 보면은 사실은 내 생각에서 나왔고 그 생각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주입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또는 그 기준을 성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월감을 맛보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맛보거나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펜듈럼이 쳐놓은 정신적 함정에 의해서 나오는 감정적 소모라는 것이죠. 그것이 올라가는 감정이든 내려가는 감정이든 다 함정에 속한 겁니다. 왜냐? 이런 영혼의 순수한 감정을 살아나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신에 묶여서 나오는 감정이죠. 생각에 묶여서 나오는 감정이죠. 이 생각은 펜듈럼이 끌고 가고 있죠. 그 에너지는 뭡니까? 에너지적 함정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소진이 되면 에너지도 함께 소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맥이 빠지는 거예요. 활력이 없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TV 보면서 재밌게 웃을 수 있죠. 술을 마시면서 재밌게 우리가 어울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활력이 사라져요. 에너지가 사라져요. 생동감이 사라져요. 이것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 같은데 소진되는 게 있죠. 어떤 경우는요, 쉬는 것 같은데 피곤한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몸을 쓰면서 운동하는데 기운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이 좋다고 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가로막는 세 가지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1페이지. 펜듈럼은 지지자들에게 꿈을 선택할 자유조차 주지 않고 족쇄를 채워 놓음으로써 이익을 취한다. 족쇄가 한두 개가 아닌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의 족쇄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에게는 논리 같은 것이 없다. 영혼은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마음은 영혼에게 돈이 없다고만 말한다. 하지만 영혼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장난감을 원한다. 그러나 마음은 돈이 없다고만 하면서 장난감을 금지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건 가지기 힘들어. 그리하여 영혼은 장난감이 없는 인생의 운명을 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는 장난감 이야기는 다시 입 밖에 꺼내지도 않게 된다. 이리하여 꿈은 깊숙이 파묻혀버린다. 이 순수한 영혼의 소리는 이러한 외부의 현실의 방법이나 아니면 현실성이나 성취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묶이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 펜듈럼이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의 관념은 현실성을 따지라는 거죠. 분석을 해봐. 통계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봐. 사례를 들어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실성이란 미명하에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은 꿈에 불과해. 네가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의 소리를 죽인다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쁜 것이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이것이 균형이 잡히는데 이것을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영혼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 엉뚱한 또 다른 펜듈럼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이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창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성이라는 거는요. 논리의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게 창의성이에요. 논리적 사고라는 기둥이 굳게 서 있을 때 창의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균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균형. 이 트랜서핑을 접근하는데도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펜듈럼에서 나온 걸 다 부인한다? 그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162페이지.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 중 하나가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놔두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쵸? 그래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일은 더더욱 우리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일거수일투족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신경과민,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그것은 주제 넘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우연이 없다,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흐름을 잘 살피는 이 감각을 키우라는 얘기지 모든 것에다가 의미를 갖다 붙이란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가는 시계 보면은 여러분 신경쇠약 걸려요. 11시 11분, 12시 12분, 9시 9분, 4시 44분. 이걸 보면서 뭐 천사의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가 있구나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러면 신경과민 걸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다가 무모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논리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 없이 빠지면은 엉뚱한 데 빠지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이잖아요. 현실 기반 트랜서핑이잖아요.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실에서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실 감각을 잃지는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펜듈럼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현실 감각을 잃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현실 감각 자체가 굉장히 무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혼에 대한 이런 관점을 취할 때 또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경계한다는 신비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합당한 영성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예. 하다못해 예전에는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의료계면은 여러 의학을 공부했다면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논리적인 공부를, 과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지식을 많이 채우고 사고력도 굉장히 비상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정말 이쪽에 이렇게 잘못 발을 들이시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 함정에 다 빠졌어요. 이런 분야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이 세 가지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신 감정을 좀 받아야 될 상황까지 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현업에서 일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제가 볼 땐 좀 분노 조절 장애도 있었던 것 같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성격 장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잘못 빠져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막 뭐 현실 창조한다 이러면서 다니시는데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위험해요. 근데 그 현실 감각 능력을 잃어버리신 거죠. 이런 의학의 지식을 배우신 분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우리 뇌가 왜 두 개가 있겠어요? 왜 좌뇌, 우뇌 기능이 다른데 같이 있겠어요? 퇴화되지 않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우뇌적인 기능이 요즘에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좌뇌를 무시하지 말란 얘기죠. 교량, 뇌량에 의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이 있으면 두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쪽 페달만 밟고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밟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조화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능으로서 우리가 사용하자는 얘기죠. 좌뇌를, 우뇌를, 영혼을 이해하고 또 협력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활용하자는 거지 이 좌뇌의 기능, 머리의 기능 이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을 제가 오늘 두 번째 복습하는 의미에서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은 정말 이상한 데로들 많이 가십니다. 소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신이 그것을 가지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확언처럼 말을 하라고 그랬죠. 선언하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펜듈럼이 시키는 온갖 일에 너무나 깊이 빠진 채 골몰에 있어서 잠시나마 앉아서 영혼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다. 어렸을 때 영혼이 무엇을 원했었는지를 기억 속에서 더듬어 보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만 한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했는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했나? 무엇이 정말 당신을 매혹했는가?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당신은 무엇을 포기해야만 했는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전의 목표가 아직도 매력적인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그 목표가 거짓된 것일 가능성은 없는가? 당신의 온 영혼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그것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네, 요게 아주 중요한 또 부분이네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면서 이 질문 하나하나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설가의 꿈, 네, 이전의 목표.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설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 쓰는 것은 제가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또 꿈 중에 하나가 그 장난감 방을 갖는 거였어요. 뭐 옛날에는 장난감을 그렇게 많이 갖고 놀지 못하니까 장난감이 많은 아이들 집에 가면은 이제 친구들 집에 가면 그게 부러웠죠. 그래서 장난감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좀 너무 상상력이 제가 발휘해서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꿨어요. 이제 큰 방이 있으면 공간이죠, 공간. 그 공간 안에 미니어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미니어처로 만든 큰 공간, 그리고 거기에 온갖 장난감들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꿈꿔왔는데 뭐 요즘에 보니까 레고 마을을 만든 곳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 것 같은데 레고로 건물을 짓고 완전히 마을을 만들어요.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그 당시의 꿈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했고 뭘 갖고 싶었고 어떤 것들에 매혹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의 내 목표는 과연 그때 그 목표에 비교했을 때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성을 낮춰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중요성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중요성을 제거할 수 있을까? 여기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목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칭송받을 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도달 불가능성의 단 위에서 목표를 끌어내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외적 중요성을 제거한다. 네.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남들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일단 내려놓고 네가 뭘 원해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해봐, 이 얘기죠. 목표를 생각할 때 그것을 이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내적 중요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분 상태에만 주의를 기울여라.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영혼이 좋은 기분을 느끼는가? 아니면 영혼을 짓누르는 짐의 무게를 느끼는가? 네, 그렇죠? 이것이 정말로 내 영혼에 일치되는 목표면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땐 힘들다고 하고, 그런데도 마음이 통쾌합니다. 그런데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주위에서는 막 권장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짐이 돼요. 짐이 되면은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우면 그것을 계속 설득하려고 그래요,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다는 것은 내 영혼의 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일단 높은 거예요. 네. 영혼의 소리는요, 통쾌합니다. 통쾌해요.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자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어떤 것이 영혼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몸의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몸의 느낌. 예. 몸이 마음보다 정직하고 마음이 머리보다 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느낌이 아닌 것.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요, 몸이 거부합니다. 네. 진짜 가기 싫은 모임이 있는데 간다고 얘기해놨잖아요. 몸이 진짜 가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괜히 아프고 싶고 꾀병이라도 걸리고 싶고 그러다 진짜 몸이 아프면 쾌재를 부르죠. 그만큼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만나고 싶은 모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잠이 안 오죠. 아침에 벌떡 눈을 뜨고 미리 거기 가 있죠. 힘이 솟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우리 눈도 정직해요. 싫은 사람은요, 네, 눈 마주치고 싶지 않죠. 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몸이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느낌, 내 몸의 느낌, 긴장이 들어가냐, 이완이 되냐, 몸에 에너지가 솟냐, 에너지가 가라앉냐, 이런 몸의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소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의 소리에 접근해야 되고, 마음 중에서도 감정, 그리고 감정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읽기 위해서 몸의 상태,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움직이는 것, 상대방과의 거리, 내 음성, 톤, 누군가의 말할 때, 예? 누군가 말할 때 내 음성 톤이 있어요. 어조가 있다고요. 그것에 따라서도 에너지 차원이 달라지죠. 에너지가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 누구 만나면 이렇게 에너지가 살아나요. 말하는 게 힘이 나요. 힘들지가 않아, 그게. 지치질 않아.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특별한 목표가 없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에너지가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영혼을 상자 속으로 완전히 몰아넣어 가두어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정말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욕이 좀 없는 거죠. 사람들 만나도 별로 재미가 없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의욕도 별로 없고, 뭐 딱히 뭘 봐도 딱히 이렇게 재밌는 거 없고, 뭐 하나 붙잡아서 몰두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에너지가 많이 다운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고양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편하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편한 건 아니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만나서 즐거운 사람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이게 편한 건 아니에요. 정말 이게 편하다면 나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요. 사람 안 만나고 나 혼자 지는 게 편해요. 이런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살아나야 돼요. 머리가 맑아져야 돼요. 의욕이 샘솟아야 돼요. 혼자 있는데도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뭐 소설가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할 때 이 편한 건 편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덜 불편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덜 불편해요. 그냥 덜 불편할 뿐이에요. 내가 편한 게 뭔지 아직 몰라요. 아직 편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와의 접촉을 다시 시도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접촉을 늘려나가야 돼요. 원칙은 똑같아요. 많이 만나봐야 돼요. 많이 접촉해봐야 돼요. 많이 다녀봐야 돼요. 여기저기. 그러면서 점점점 좋은 경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피곤한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접으면 돼요. 그래도 자꾸 나가야 돼요.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요. 외부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꾸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다? 그때 상담자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상담이란 장면은 안전하잖아요. 안전장치를 걸어두잖아요.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밖에 산책이라도 나가시고 어떤 문화 행사 있으면 가시고 영화관이라도 가시고 요즘에 뭐 혼자 하는 게 대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혼자 한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니시라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세요. 그래서 접촉점을 늘려 나가셔야 돼요. 외부에 나가면 자극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상승되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면. 집 안에 있으면 에너지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잠드는 거예요. 의식이. 직장에 있을 때랑 다르죠. 네. 의식이 없어진다고요. 특히 집에서 이제 TV 틀고 있어봐요. 더 의식이 잠들어요.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꾸 사람을 만나고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 사람, 두 사람,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좋은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말고 많은 친구를 사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평생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흐름에 맞게끔 쭉 가세요. 그렇게 가는 게 평생 친구고 거기에 못 가면 평생 친구가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쪽으로 인간관계를 하십시오. 혼자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혼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편해요가 아니라 덜 불편해요일 뿐이에요. 편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가면 이불 밖이 위험해,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다고 해서 살아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혼자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꾸 접촉을 하라는 거예요. 온라인 접촉이라도 좋으니까 접촉을 하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집에서 소설을 읽으십시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마지막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보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손을 놓고 스마트폰을 들고 뭐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이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덜 불편한 생활을 선택한 것이지 편하고 즐겁고 생동감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바쁜 일 끝나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온라인 모임 이런 것을 제가 좀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이런 이제 좀 상담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 집단이 있겠고요. 또 한면으로는 트랜서핑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집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유형과 성격과 목적에 맞는 집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시간도 한번 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166페이지 자신을 잘 돌보라. 관심과 주의로서 자신을 대하라.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온기를 얻어 작은 날개를 펼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 이거 타프티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온갖 정보들에 사로잡히는 것, 마음이 빼앗기는 것. 내부 스크린은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죠. 감정이 올라오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이 두 가지 스크린이 나를 의식의 중심으로부터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영혼을 잠들게 한단 말이죠. 깨어있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면으로는 외부 스크린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한면으로는 내부 스크린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 스크린에 상당히 점유되신 분들은요, 반작용을 좀 일으켜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 스크린, 외부의 자극에 노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처럼. 반면에 외부 스크린에 사로잡힌 분들은 반작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면으로 내부 스크린에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중심으로 온전히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168페이지 새벽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터득하려면 영혼의 기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먼저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라. 마음이 결정을 내리면 영혼이 즉시 거기에 긍정 혹은 부정으로 반응할 것이다. 네, 영혼의 소리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기분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하는 것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해드렸죠. 네, 일단은 감수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감정에 이제 익숙해지면 감정과 분리되는 거죠. 핵심 감정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느낌, 직감으로 또 연결이 되게 되죠. 그리고 몸의 소리,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게 또 몸의 반응이라고 그랬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머리에서 속삭이는 것과는 다른 어떤 느낌을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몸이 끌리는 것, 마음이 끌리는 것, 이유 없이 생각하지 않고 느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음식점 가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물건 사는 것부터요. 그러니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것이 옳은지를 판명해 줄 안전한 기준이 있다. 영혼의 기분 말이다. 영혼은 안 돼 하는데 마음은 좋아한다면 가능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네, 그래서 내 느낌이 안 좋을 때는 머리로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더라도 느낌이 안 좋을 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적용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예. 사람 만날 때도 그러고 또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될 때도 그러고 항상 이런 것을 주의합니다. 그것이 맞을지라도 해야 할 것일지라도 멈춰야 될 때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기 싫은 기분이 드는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깊은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요. 어떨 때는 진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짓 느낌인 걸 제가 알죠. 깊은 곳에서는 이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하죠. 하고 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행을 하면 그 결과는 가벼워지고 통쾌해지고 분명해져요. 그런데 이 영혼의 소리가 아닌 이 마음의 설득에 따라서 하는 것은 늘 복잡합니다. 하고 나서도 찜찜해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깨우쳐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슬라이드가 긴장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불편한 기분이다. 그럴 때는 자신을 속이려 들지 말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슬라이드 기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영 찜찜해. 네, 통쾌하지가 않아. 그럴 때 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솔직해지라는 거죠. 내 느낌이 분명치 않고 내 느낌이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든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진짜 느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느낌에 솔직할 때, 감정에 솔직할 때 영혼의 소리에 다가갈 수 있다. 몸의 느낌에 솔직할 때, 몸의 느낌을 솔직하게 읽고 그것을 따르고 반응을 할 때 영혼의 소리에 다가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복된 내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균형 잡는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영혼의 소리가 중요하지만 그 뒤따르는 그것을 반영해주고 그것을 읽어주고 그것을 협력하는 기능인 마음의 기능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러한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예 없는 사람 또는 굉장히 이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미신적인 데 빠진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서서 이상한 교주를 쫓아가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돈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한 손실을 입지 않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